second. I need to get my story straight. My friends are in the bathroom getting higher than the Empire State. My lover, she is waiting for me just across the bar. My seat's been taken by some sunglasses. Tonight we are young, so let's set the world on fire. We can burn brighter than the sun.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 불독 장현 기자입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다. 축제와도 같은 선거. 선거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구호들이죠. 하지만 현실에선 과연 그럴까 싶습니다. 다들 후보자만 쳐다보는 시선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는다든지, 그리고 이 공약을 제대로 지키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선거도 이 축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민심탐방 프로젝트 정치하는 불독, 오늘은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주민들의 민심을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드립니다. 경남대학교 조적 교수, 창원대학교 박민우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 이렇게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나왔는데 이제 마주 볼 수 있어서 좀 좋아요. 그죠? 시원합니다. 네. 네. 저도 너무 좀 이 밀집한 공간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훨씬 마음도 편안하고 네. 방송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뭐 최근에 큰 상 받았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네. 저도 부끄러워. 우리 박 교수님은 정말로 큰 상 받으셨습니다. 이번에 한국판 뉴딜 유공자로 선정이 되어셔가지고 근조 훈장을 받으셨거든요. 네, 근정 훈장이죠. 네, 근정 훈장. 네, 네. 예, 제가 알기로는 현직에서 받기 굉장히 힘든 상이거든요. 네. 대부분 다 퇴직할 때 그렇죠. 받는 상인데 아유, 부끄럽습니다. 굉장히 큰 상입니다. 공무원이 만약에 그 상을 받는다면 1계급 특진할 수 있는. 그렇죠. 아니, 조재욱 교수님도 뭐 최근에 4월 말쯤 돼서 대통령 표창 받는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떤 상이었죠? 저는 이제 통일교육 분야, 네, 네. 예, 이제 좀 공로가 있대 가지고 네. 표창을 받는데 표창하고 훈장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상입니다. 훈장 받으면 무슨 뭐 특전이 있나요? 뭐 특전, 저는 이제 뭐 교수 신분이라서 특별하게 뭐 진급이라도 이런 특징은 없었는데 대통령님하고 직접 네. 바로 옆자리에서 식사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네. 아니 그때 제가 뭐 이렇게 이제 건너서 들었는데 네. 대통령 식사를 할 때 그 바로 옆에 앉았고 그다음 경제부총리가 다음 자리에 배석했다는 예, 사실이었어요. 왼쪽에 부총리님이 식사를 네. 하셨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같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식사 자리였다면서요? 아, 이제 청와대 이제가 하는 마지막 그 공식적인 이제 식사 행사였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대통령님하고 식사를 옆자리에서 한 네. 민간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한 우리 박 교수입니다. 한번 시작부터 이렇게 이제 훈훈한 그 수상 소식과 함께 감사합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미심 탐방 해봐야 될 곳이 이제 거창 합천 지역인데요. 굉장히 뜨거운 곳이죠. 예. 어떻습니까? 거창은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구치소 이전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국제 연극제 파행 문제가 있었는데 구치소 이전 문제는 그 주민투표까지 가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국제 연극제 파행 문제는 소송 끝에 그렇죠. 이제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봉합이 된 상태인데 그래도 지역사회에 조금 그 탐방을 해보니까 잡으면 조금씩 노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 교수가 자연스럽게 거창 얘기했으니까 우리 박 교수께서는 합천 얘기 좀 해주시죠. 합천은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1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최근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몇 년 전의 문제가 있는데 네. 오래된 문제는 당연히 일회공원 논란 10년이 넘어서 지금 아직까지 해결이 잘 되지 않고 진전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최근의 문제는 이제 최종적으로 합천 군수가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를 받으면서 지금 이제 군수 자리에 공석인 이 네.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합천 댐 대방류 사건 네. 2년 전의 일인데요. 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진전은 조금씩 되고 있으나 아직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창 합천 우리 이제 살펴봐야 될 곳 그리고 이제 만나봐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지난주는 저희가 통영고성 이렇게 미심 탐방 나가서 이제 바다 위에서 현장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독 사상 처음으로 아주 높은 곳에서 해발 뭐 고도가 1,100m가 넘는 곳에서 이 접경 지역에서 이제 오프닝을 했는데 현장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이게 그거죠. 이게 표범. 표범 잡은 이거구나. 우와. 오, 좋네요. 여기를 이제
참 가족면 일대가 이러다 보이는. 나왔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아름답네요. 올라가 보면 밥을 먹길 잘했습니다. 멀미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저도 안 먹길 정말 잘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밥 먹고 올라왔으면 나 이제 힘들었을 거예요. 조 교수는 어때요? 저도 먼 일을 할 때 공복이 제일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공복 조 교수. 공복 중. 네, 민신 탐방 프로젝트 정치하는 불독. 오늘 탐방해 볼 곳이 거창 합천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이요. 이게 오도산입니다. 오도산.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거창과 합천의 경계 지역입니다. 여기가 지금 해발 고도가 1120m인데요. 올라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약간 겁을 먹고 너무 높다 해서 약간 혹시나 멀미가 날까봐 미리 배를 채우는 만복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복 상태? 뭐 공복 상태였다면서요, 우리 조 교수? 예, 저는 뭐 어떤 일을 할 때 배를 좀 비우고 하는 스타일이 돼가지고 박 교수님과 달리 좀 점심을 안 먹고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뭐 앞서 영상 보셨겠지만 이게 한 차로 저희가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뭐 운전하는 조 교수는 뭐 등에 땀이 난다 이런 소리였고 저는 뒤에서 이제 워낙 손잡이를 꼭 잡고 있어가지고 손에 진땀이 났고 우리 박 교수는 아, 저는 사실은 이제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에 집중하시지만 옆자리 운전석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운전석 옆에 조수석은 오른쪽 다리에 힘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제가 빡 밟고 싶어가지고. 운전을 하지 않지만 브레이크를 네, 지금 허벅지가 약간 지가 나려고 하는 네네. 그런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기압이 좀 낮은 곳이기 때문에 좀 풀고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태고요. 네. 여기가 해발 고도가 아까 1120m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원래 1134m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네. 그 뭐 통신사에서 이제 기지국을 만들면서 그만큼 깎아내면서 주민들이 좀 반발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창 합천을 와봤는데 거창 합천하면 우리 조 교수 제일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거창하면 아픔의 역사를 가진 곳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한국 전쟁 당시에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거창 군민들이 무고한 희생을 당했던 그런 아픔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거창을 자주 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거창과 창간의 거리는 꽤 멀거든요. 네. 근데 몇 번을 방문했는데 한 2번 정도 그래도 위령비에 한번 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학생들도 데리고 인솔에서 네. 한번 간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정치외교학과 교수니까 또 이제 남다르게 이제 생각이 될 테고요. 이게 1951년인가 그때 이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이제 예, 예. 또 이제 남하를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이쪽이 지리산권이라든지 이쪽 산하권에서는 또 빨치산 빨치산 토벌대를 저기 우리 국군이 또 경찰이 그 격퇴하기 위해서 네.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예, 네. 그 거창 양민 학살 그렇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거창하면 저는 좀 독특한 지역이다, 역량 있는 지역이고 능력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경남에 있는 중학생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지나갈 때 거창 지역에 많이 보내려고 하거든요. 예. 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많고 또 이 거창은 군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좀 작은 규모를 가진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연극제를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교육 역량도 강하고 문화 예술 역량도 강하다. 네. 굉장히 능력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아주 싶습니다. 거창한 지역이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거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 교수 거창 합천하면 생각나는 게 어떻게 저는 있을까요? 합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뭐 합천 이야기하면 다 아시다시피 가야산에 있는 합천 해인사. 네, 네. 그런데 합천 해인사가 유명한데 왜 유명한가에 대해서는 팔만대장경은 많이 아실 건데 사실은 불교에서는 3가지 보물이 있는데 첫째가 부처님, 네. 이제 불이라 그러고 부처님 말씀이 불법, 법이라 그러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것을 선임, 성, 그래서 불법성을 삼보라 하는데요. 그 삼보 사찰 중에 하나가 바로 합천 해인사, 부처님의 네. 말씀을 대장경에서 모신 곳이다. 특히나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는 곳이 바로 양산통도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큰 스님이 많이 나온 순천 송광사가 있는데 우리 경남에는 삼보사찰 중에 2개나 그렇죠. 가지고 네.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합천 해인사에 있다. 제가 지금
거리로도 굉장히 가깝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네, 정말 자랑스러운 아,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뭐 3대 사찰 이런 표현보다 오히려 네, 삼보 사찰이 정확한 네, 네.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 거창 합천하면 뭐 여러 선거들이 있었고 이제 정치인들도 많았는데 우리 박 교수는 어떤 선거 기억나십니까? 아, 제일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일본에 있었는데 뉴스를 통해서 들었었거든요. 그때 김혁규 지사님께서 갑자기 보궐선거 국회의원 나가시면서 도지사 공석으로 되면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거창 군수였던 김태호 군수님께서 도지사 출마했었는데 그 당시 나이가 네. 41살 네. 만으로 그래서 지금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요.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져야 될 기록인지 깨지지 말아야 될 기록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 선거이지 않느냐. 지금도 이렇게 뭐 이 보십니다. 지역에 이제 현역 네, 현역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으로도 지금 합천은 전 국민이 다 아시죠.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향이 또 합천이니까 네. 뭐 합천 거창 두루두루 많은 그 정치인들이 배출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 오도산이 바로 아래 보면 이제 합천호가 보이고요. 저 멀리는 지리산 천왕봉까지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의령, 뭐 한우산, 자굴산도 보이고 거창 읍내 저쪽에는 합천 읍내까지 네. 다 보이는데 오늘 이제 민심 탐방하러 가봐야 되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뭐 거창 얘기 많이 해주셨고 합천 얘기 많이 해주시니까 우리 박 교수 합천 어느 지역 어떤 분들 좀 만나기로 하나요? 일단 최근에 이제 이슈가 물론 오랫동안 이슈가 되고 있었지만은 일회공원 네. 그 관련자분과 좀 이야기 좀 들어보고요. 2년 전에 있었던 그 합천댐 대방류 사건. 맞습니다. 네,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과 지금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민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합천은 좀 크지 않습니까? 약간 네. 1.6배 서울에 비해서 맞아요. 큰 지역인데 그 남부 지역은 사실은 진주생활권 서부 경남에서의 남부 지역을 최근에 항공 산단에도 여러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기 네.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일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네. 부지런히 좀 움직이셔야 될것 심하게 같아요. 오늘 움직여야 됩니다. 네. 우리 정 교수는 이제 거창 어떤 예. 분들 좀 만날 생각입니까? 거창하면 최근에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국제 연극제 개최 문제,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는 구치소 이전 문제가 네네. 있었는데 이 두 문제가 거창 지역에 굉장히 큰 그 파장을 일으켰고 또 사회를 분열시켰거든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봉합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좀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거창 주민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거창 장날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장날에는 또 거창 각 지역에서 모든 사람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이 거창장에 가가지고 제가 민심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거창 합천 민심 탐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심 탐방 프로젝트 정치하는 불독 정보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수고하세요. 네. 아까 김혁규 전 지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김혁규 지사가 95년부터 이제 민선 1기 도지사로 돼서 이제 2002년 선거 3회 지방선거까지 당선이 됐고 2004년에 그때 총선 출마한 게 보궐선거가 아니라 그 17대 총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열린 우리당이죠. 비례대표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당선이 되고 2006년에는 뭐 열린우리당 최고위원까지 가는 저력을 좀 보이게 됐죠. 그때가 이 보궐선거가 아니라 총선이라고 이렇게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민심 탐방지 자연스럽게 이제 거창부터 가볼 텐데요. 조 교수 거창 어떤 분들 좀 만나뵐 것 같습니까? 그 민심 탐방 한 날이 장날입니다. 네. 때마침 장날이라서 장 보러 오신 그 어르신들도 만나 뵐 수 있었고 또 전통시장이 유명해요. 전통시장에 가가지고 시장 번영회 회장님도 만나 뵈었고 그리고 상가에서 일하시는 분도 만나 뵈었고 특히 이 전통시장 내 청년물도 굉장히 네. 유명합니다. 그래서 청년 사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거창 지역의 민심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교수의 거창 민심 탐방 직접 보시죠. 예, 여기는 이제 거창읍입니다. 제 뒤편으로는 거창군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서 이제 거창 민심 탐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도 좋고 또 거창 장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장날이다 보니까 거창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거창 민심을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번영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 불독입니다. 예. 거창의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군수를 뽑을 건데 네네. 뭐 부탁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히 우리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고 호주머니에 그래도 담은 그래도 돈이 좀 이래 축적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거창의 인구가 더 유입이 돼가지고 유입이 되다 보면은 저희 전통시장에도 아무래도 그 소비자들이 더 안 늘겠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정치하는 불독입니다. 네.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네. 위천이에요, 위천. 아, 위천 수성대 네, 있는데. 네. 이 수성대 하면 그 거창에 국제 연극제가 딱 떠오르는데 네네. 이 국제 연극제가 한 5, 6년 못했죠, 그죠? 네, 좀 그 정도 됐을 예, 거예요. 그 갈등이 있어가지고 못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 같은데 이 국제 연극제가 그 개최되면 또 다시 이제 재개가 된다면 위천 지역에 굉장히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 같은데 그래야 되는데. 예, 한번 우리 국제 연극제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 생각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국제에 그 홍보도 되고 뭐 여러모로 안 좋겠습니까? 관광객들이 많거든요.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앞으로 예,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죠. 그 네, 연극제를 그- 하게 되면. 국제 그 주변에도 그 수성대 내에도 저기 굉장히 공기도 좋고 올볼만 하거든. 와볼만 한데 연극제 그것도 하게 되면 뭐 더 많은 관광객도 올 것이고 뭐 여러모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곳은 그 시장 내에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는 청년몰입니다. 바깥과 안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다른데요. 음악 소리도 경쾌하고 우리 젊은 그 소비자들을 위주로 가게가 많이 꾸려진 것 같습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정치하는 불독에서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통시장인데 생각보다도 젊은 층이 꽤 많습니다. 왜 그렇죠? 거창이 아무래도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대학교도 2개나 있고. 뭐 장사는 잘 되십니까? 네, 장사 잘 되고 있죠. 그 청년몰 사업이 참 쉽지가 않은데 거창에 오니까 좀 성공 사례로 보여져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데요. 앞으로 이제 당선될 거창 군수에게 이 청년 사업이 더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청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고요. 청년이 하는 말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곳은 거창읍에 있는 주거지역인데요. 앞에 음식점이 하나 보입니다. 저 음식점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곳 우리 거창군의 소상공인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봐보면 우리 거창군에는 지금 한 그 자영업자 포함을 해서 한 2,000 몇 개의 업소가 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우리 이 자영업자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면에서 이렇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혜택들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영업을 하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이제 노후된 시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점차 확산을 좀 해주셔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오시는 손님도 맞이하고 또 우리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그분들과 같이 더불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짜임새를 좀 짜주셨으면 어쩔까 하는 바람입니다. 구치소 이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봉합이 되었는데 그래도 제가 그 인터뷰를 쭉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진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이제 상처를 모두 다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투표를 통해서 어쨌건 결정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달리다 보면 자꾸 민심이 자꾸 또 이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잊어버리고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조면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이곳에 쭉 올 때 보면 온천 지역도 보이고요. 또 출렁다리도 보이고요. 또 관광지역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큰
그 산으로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저곳이 아마 오늘 그 불독아지하고 오프닝을 한 오도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곳 이제 가조면에 그 시민들을 만나 가지고 민심 탐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폐교로 보이는데요. 이 폐교를 잘 활용해 가지고 인근에 이제 카페도 있고 농원도 보이고 또 펜션도 보입니다. 마을 주민 한 분이 계시는데 인터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정치하는 불독에서 나왔습니다. 예. 예, 이곳 거창에는 참 귀농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또 이 귀농하신 분하고 온 주민하고 사이도 또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거창이 좀 이래 오지라서 좀 뭐 성격이 또 와일드하다 그래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사람들과 상대를 하니까 더 온화한 그런 성격이 많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귀농자가 오게 되는 그 이유는 평야지대에 딸기가 상당히 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래 있는 실정이고 또 전원주택에 또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전원주택에 귀농자 또 아니면 기촌자 이런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이거 관광 활성화를 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예, 뭐 우리 말씀하셨듯이 출렁다리가 작년에 개장이 돼가지고 또 전국에 알려져서 지금 주말로는 요즘 한 2,000여 명 이상 더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과 또 온천이 지금 활성화돼가지고 전국에 pH가 뭐 그 9.8 정도 되는 그런 알카리성 온천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거 보고 우리 가족을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고. 또 행정상으로 바랄 것은 이런 이제 관광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좀 많이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관광에 대한 이런 투자를 좀 하셔서 우리 가족과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또 단체장님들한테 뭐 바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선생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 교수의 거창 민심 탐방 봤고요. 이 마지막에 가조온천 얘기 나왔는데 제가 좀 가본 곳인데요. 저기 노천탕 유명하거든요. 근데 저 촬영하는 동안 안에 계시는 분들 밖으로 못 나와서 굉장히 좀 불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 교수가 뽑은 거창 민심 탐방 키워드 어떻게 정리해 보셨을까요? 거창에 가면 거창은 거창하게라는 문구를 정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꼽은 키워드는 갈등을 넘어서 거창하게 합을 선정했습니다. 네, 거창하게가 들어갔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뭐 봉합은 됐습니다만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게 거창 구치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그 거창 구치소 문제는 이제 이전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교도소 부지가 확정이 되었는데, 근데 여기 인근에 학교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부모님을 비롯해가지고 시민사회가 이곳에 그 구치소를 네. 저기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네. 이제 반대 시위를 했고 그래도 거창구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그렇죠. 했고요. 또 그 여기에다가 김경수 전 지사하고 대통령이 그 부지 이전에 힘을 좀 실어줬거든요. 네. 뭐 그렇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격화되었고요. 뭐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주민투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주민투표 결과를 보면 그 원안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부지 이전을 찬성하는 쪽에서 그 결과를 수렴해가지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따져봤던 게 당시 2014년 이게 이제 법무부가 이제 추진을 할 때 그 반경 1km에 있는 학교나 유치원이 몇 개인지마다 학교만 11개나 있어요. 거창이 학교가 좀 많은 곳인데 그리고 유치원은 이제 뭐 더 많을 테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단계에서는 어차피 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겠느냐, 뭐 좀 동네가 좀 조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지금부터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구치소가 운영됐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지금부터 분석하고 또 그 대비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분들의 얘기는 좀 챙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 교수 혹시 사실은 이제 구치소라는 문제가 혐오 시설이지만 또 안아가야만 또 되는 시설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주민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불도가족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부터 어떻게 이 봉합을 잘 마무리하고 안고 가야 되는 거니까 가장 큰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국제연극제. 예. 제가 이거 굉장히 좀 여름마다 가서 1박 2박을 하면서 이제 연극을 좀 많이 보던 기억이 나는 연극인데 한 5, 6년 못 했잖아요. 그죠? 한 이 5년 과정도 좀 정도 설명해 주시죠. 방영이 됐는데 매년 여름 7, 8월에 이 국제연극제가 개최됩니다. 수성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외 무대가 개설이 되고요. 또 전국 각지에서 많은 그 관객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좀 즐겨본답니다. 거창의 그 브랜드로 이제 그렇죠. 뭐 자리매김했는데 그 이 연극제가 그런데 거창군하고 민간 집행위 간에 네. 상표권 문제를 가지고 그 갈등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2015년부터 6년 동안 네. 방이 거듭되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거창군하고 민간 집행위가 따로 연극제를 개최를 네. 했습니다. 그 양측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엔 이제 그 소송까지 가게 됐고요. 법원은 민간 집행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집행위와 거창군하고 계속해서 합의를 시도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는데 그 10억 원을 주고 네. 그 거창군은 이제 상표권을 얻는 걸로 합의를 네. 보게 되었고 그래서 뭔가 좀 화합해가지고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또 코로나19 때문에 맞습니다. 이 연극제가 또 무산이 되었고요. 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올해는 이제 과거의 그 명성과 위상을 좀 되찾기 위해 가지고 민간 집행위원 측하고 거창군이 좀 합심해 가지고 네.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비단 거창뿐만 아니고 제가 특정 지자체를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이 운영상의 문제 그리고 이제 만일에 군이나 시가 운영했을 때 발생하는 뭐 독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갈등이 심하고 또 심지어는 계속 이제 관이 또 운영하다 보면 또 지속적으로 또 문제가 발생해서 또 감사를 받거나 또 거기 관련된 또 민원이 또 제기되기는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전국적으로 비슷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좀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시초가 아까 이제 박 교수께서 얘기했지만 이 관이 개입하면서 개입했다는 얘기는 예산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렇죠. 문제가 생겨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89년에 생겼는데 그때는 10월 연극제인가라는 이제 타이틀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지나면서 여름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 2011년이죠. 2011년 감사원에서 이제 좀 부적정한 뭐 운영비 지원이 부적정하다 이런 감사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듬해인가 그 2013년인가 이때는 이제 경상남도 감사 결과도 이제 그 뭐 상군 직원들의 인건비 문제 때문에 이 감사 지적받았죠. 왜냐하면 이제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창군에서는 우리가 개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터져졌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이게 뭐 상표권이 뭐 거창군 주장은 11억인가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운영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에서는 28억 뭐 그래서 법원에서 중간가 뭐 17억 얼마로 하면 되지 않느냐 결국 이제 10억으로 이제 합의는 됐지만 의회 승인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때 등장했던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있었습니다. 상표권은 누구의 것이냐? 거창 주민들의 것이냐 아니면은 그 운영하는 뭐 집행위원회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도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참 그런데 작년에는 개최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했고요. 그죠? 직전에 취소가 됐죠. 올해는 뭐 개최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예. 몇 개월 남지 않았네요. 그죠? 그차 국제극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의 이 합천 민심 탐방 직접 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바로 이제 묘산 초등학교인데요. 조금 전에 갔다 왔던 오도산 그 바로 밑에 있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잡힌 표범이 저곳 오도산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오늘 그에 관련해서 주민분하고 한번 급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이 동네 사십니까? 네. 지금 바로 옆에 뒤에가 이제 오도산인데 네. 이 오도산에서 잡힌 마지막 표범이 혹시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 시아버님이 표범을 잡아서 이제 창경원에 기증을 하셨대. 아, 그렇습니까? 예. 산채로 보냈다는 뜻입니까? 예, 산채로 오. 쪼만한 걸 잡았으니까. 네. 그래갖고 창경원에 보내갖고 창경원에서 오래 좀 살았나 봐요. 묘산면에 불편한 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알고 싶은데 어떻게 제일 불편합니까?
여기 초등학교에 애들이 네. 한 15명, 10몇 명 있습니까? 예, 10몇 네. 명 되는데 네. 여기는 병원도 없고 아. 약국도 없어요. 아니 면사무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국이 없다는 말씀. 예, 병원이 없으니까 약국이 없죠. 아, 그렇고 처방전 예. 문제도 좀 예, 있는 예, 문제도 예. 있겠군요. 예. 그래서 그게 좀 네. 불편해요. 네, 요선면에서 이제 합천 읍내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논란의 장소, 바로 일회공원입니다. 그래서 명칭에 대한 논란이 지금 심각한데요. 그걸 관련자분하고 한번 인터뷰를 해서 한번 여기에 있는 여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회공원 명칭에 대해서 아직까지 갈등이 좀 봉합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합천 군민의 여론은 어떻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합천 군민들은 대체로 네. 거의 반반으로 나뉘었다고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그렇습니까? 반반입니까? 예, 네. 거의 반반 정도 되는데 네. 그 반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합천이 그냥 대한민국의 합천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네. 우리 사법 체계를 존중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일회공원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거꾸로 되돌리는 행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반대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지역 주민으로서 사실 전두환 씨가 얼마나 많은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네. 그분을 떠받드는 것은 이게 합천 국민의 수치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많은 의견 수렴회라든지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 수렴이 많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빨리 봉합이 되지 않고 갈등이 정복되고 있는 걸까요? 행정에서 이걸 네.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일회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행정이 따지고 보면은 네.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에서 결정난 사항들을 네. 뒤집는 결과를 했기 때문에 네. 예, 쓸데없이 이렇게 주민들 간의 갈등을 이렇게 불러일으킨 게 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말씀대로 뭐 위원회 뭐 토론회만 했다 그러는데 한 차례도 토론회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 수렴들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네. 그냥 계속 시간 끌기와 책임 회피 형식으로만 진행하고 있는 게 현재 네. 현실입니다. 하여튼 용주에 삽니다. 용주면 저 바로 위에 저 합천댐 가까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아, 여기 또 이제 뵙게 됐네요. 또. 예. 그 바로 여기가 예. 일회공원 앞인데 예. 일회공원 명칭 논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의견이 뭐 분분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또 속내를 발 안 하시는 분도 많은데 솔직한 말씀 한번. 네. 명칭이 뭐 그렇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뭐 네. 동네만 안 시끄러우면 되지요. 뭐. 동네 안 시끄럽기 제일 좋다. 예. 역시 또 합천 양반분께서 이렇게 멋진 멘트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년 전에 수해 났을 때는 실제로 뭐 저희들은 이게 뭐 어떻게 된다 이것도 없었고 무조건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이것만 가지고 있었고 지금 댐 생긴 유래로 네. 가장 물을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그래 저희 마을은 지금 율곡면 내천인데 네.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댐에서 물 500톤만 내도 침수되는 그런 네. 마을인데 한 번에 이걸 2,700톤을 방류를 해가지고 완전히 장기가 이틀 동안 잠겨 있었어 완전히 마을이. 네. 마을이 잠겨 있으면 소 돼지도 삼천도 그냥 숨을 한 집도 있지만은 소도 지금 농장이 3개 농장이나 지금 완전히 소가 다 떠내려가고 했는데 네. 최근에 보상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 관계는 네. 지금 정부에서 떠댕기는 합천은 72% 보상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네. 실질적으로 70% 받은 분도 몇 분 계시지만은 보상 정상적으로 보상금 나온 거 보면은 30%도 안 되는 보상금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1차는 3월 31일까지 다 완전 지급이 다 됐고 네. 2차는 지금 4월 28일까지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네. 도에서 지금 분담금이 안 내려와가지고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합천의 맨 위쪽 상감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소고기 먹으러 자주 왔었는데 뭐 좀 상황이 어떤지 한번 주민 한 분 모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예, 상감이 하면 뭐가 제일 유명합니까? 지금 현재는 무엇보다도 소고기죠. 쌈과 한우. 그 들어올 때 보니까 뭐 소고기집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군침이 확 모였는데
네, 또 하나 또 상가면 유명한 것이 생활권이 약간 진주권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네. 사실은 상가라는 거는 옛날에 그 산청, 네. 그다음에 의령군 일부 지역이 여기가 다 모이는 교통의 중심이었고 hen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제시대 행정 개편으로 바뀌면서 합천의 남부 지역으로 됐는데 네. 교통이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진주권으로 해가지고 일일 청약권으로 진주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필수품도 사라고 뭐 진주로 많이 가고. 그러면 예. 또 이게 산업과 연계돼서 뭐 산업단지가 많이 또 생성되고 하다 보면 조금 더 그런 기대감은 좀 더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단지가 되고 기업이 들어오면은 네. 인구가 머무를 수 있는 게 되는데 네. 지금 사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네. 자꾸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저도 길을 만들면 철길이나 뭐 아스팔트 길을 만들면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살길이라는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양면성이 네, 삼가면의 살길을 살기 위한 앞으로 몇 달 후에 있을 때 지방선거 정치권에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뭐 전임 그 군수분들이 안타깝게 조금 네. 그런 분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뭐 청렴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우리 같은 이런 시골에서는 청렴도가 문제보다는 경제와 네.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네. 군수님이 오셔야 네. 그런 분들 기업도 되살리고 그다음에 지금은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교통이 좋아졌습니다. 네. 항만도 한 시간 안에 도착할 수 네. 있고 대기업들 창원이나 울산이나 앞으로 울산 함양 고속도로가 생기면 한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기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인구가 머무르고 여기서 생산 소비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살길을 만들어주는 사람. 예, 예. 네, 그걸 정치권에 바란다. 예. 네, 이 말씀입니다. 아이고,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합천의 맨 위에 있는 오도산부터, 뭐 어지러웠는데, 거기서부터 여기 밑에까지, 상가면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를 다양하게 다 들어봤는데, 의외로 합천 군민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 다양한 생각들을 이야기하셨고, 특히나 정치권에게 바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목소리들이 정확하고 명쾌했었습니다. 상당히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잘 좀 새겨듣고 정치하실 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여기가 상가면이면 소고기인데 뭐 곳곳이 다 뭐 소고기집이 너무 많아서 지금 어디 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좀 특별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을 제가 찾아서 마지막 오늘 마무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 교수가 뽑은 합천 민심탐방 키워드는 어떻게 정해보셨을까요? 합천, 아픔을 딛고 수리하게 부활하라. 네. 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뭐 조 교수는 거창은 거창하게였고 이제 수리하게는 이제 합천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쪽에 지명들이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거창은 사실 그 뭐 거창 지금도 거열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뭐 넓고 아주 이렇게 많이 품는 곳 이런 뜻이 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합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옛날에 합천 출신의 어떤 이제 정치인이 협천 이런 말 했거든요. 네. 원래 뜻은 좁은 냇가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여러 말, 뭐 초계라든지 이런 말이 합쳐져서 이제 합해졌다라는 이제 뜻으로 이제 쓰기도 하는데 합천이 제가 알기로는 1965년인가 인구가 19만 6천 명인가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야, 정말 뭐 면적도 지금은 뭐 이제 숫자를 얘기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인구가 많이 이제 줄었죠. 4만여 명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인구가 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물론 합천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이걸 이제 화려하게 또는 수리하게 부활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뭐 면적도 서울의 1.6배라고 아까 이제 박 교수께서 얘기하셨고 이 합천의 부활을 꿈꾸는 저 주민들 사실 좀 이렇게 기대감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과 지금 아픔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일회공원 얘기부터 해볼까요? 사실은 일회공원은 아시다시피 그 전두환 씨의 아호 1회를 따서 이제 공원을 합천군이 이제 갑자기 만든 상황인데요. 2007년에 사실은 경남 대책위원회 일회공원 반대 대책위원회가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대 운동을 시작했었는데 지금 이제 현재로 보더라도 10몇 년 이상, 15년, 16년 이상 이 갈등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이제 일회공원 반대를 이제 추진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군이 직접 만들었으니까 군이 없애라라는 것이 이제 핵심인 것 같고 또 많은 또 주민들은 너무 시끄럽다. 이 합천이라는 곳이 수려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합천의 인사같이 관광의 중심지가 돼야 되는데 왜 이런 논란으로 합천이 시끄러운 곳으로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길을 닫고 하려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공석인 지금 군수 자리인데 새로 나오는 이제 군수께서 아마 이 문제는 과감하고 빨리 신속하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시작된 게 2004년이죠. 그 당시 이름이 새천년 생명의 숲. 예,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2007년인가 그 당시에 심의조 군수겠네요. 그때 이제 이 아우를단 1회 공원으로 이제 개칭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뭐 공석입니다. 문준희 군수 같은 경우 주민의 여론을 듣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공청회 열겠다, 토론회 열겠다 했는데 토론회 방식 놓고는 이제 갈등이 있었죠. 2회 개최했는데 이제 사실은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개최한 것이 아니다. 네, 그런 식으로 개최해서는 개최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학과 교수니까 하실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여론을 듣겠다, 공청회를 열겠다,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뭐 결정 짓겠다는데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크다고 봐요. 저는 광주에서 그 기자가 이렇게 접촉했을 때 왜 이래?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그 공원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래가 왜 일해로 저도 들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 뭐 일회공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합천에 지금까지도 이제 챙겨봐야 되고 기억해야 될 사건이 합천댐 대방류 사건. 2020년이죠. 초당 2,700톤의 물을 방류한 사건인데요.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려줬다. 알고 보니 이장에게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급격하게 이제 사실은 물이라는 게 흘러내려온다라는 표현하지만 방류를 했을 때는 서서 온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물은 서서 오기 때문에 갑자기 눈에는 보이지만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빨리 도피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뭐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축산에 관련된 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경부가 제일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2021년도 보도 자료에 의하면 주민과 함께 논의해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풀어갈 것이다. 플러스 그리고 댐 관리를 주민과 같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많은 주민들이 이제 댐 관리 수위 조절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회를 통해서 미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초당 50톤이 적정한 방류 수준이었는데 약 한 50배 정도는 2,700톤이 내려왔으니까 그죠. 그래 잠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지적해야 돼요. 이제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과거에는 그 국토교통부 이제 산하 기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환경부로 바뀌면서 이 물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치수, 이수 개념들이 좀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실제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피해가 났던 거는 합천댐뿐만 아니라 뭐 섬진강댐이라든지 용담댐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게 그 수위가 많아지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방류라는 기회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뭐 하동이라든지 전남 곡성, 구례 이런 쪽도 굉장히 이제 침수 피해가 굉장히 좀 많았던 곳이었는데 이런 기관들이 물에 대한 개념들을 좀 이렇게 달리 해석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게 다목적 댐이지 않습니까? 합천댐이 다목적 댐. 다목적 댐 같은 경우에는 하나 딱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에너지 관리입니다. 에너지가 관리는 뭐냐면 댐에서 수위를 유지를 어느 정도 적정 수위를 유지하고 적정 수위를 유지를 해서 방류를 해야만 갑자기 필요한 전기를 이제 보급할 수 있거든요. 원자력이나 석탄 화력 같은 경우에는 기저 발전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서 익숙해져 있고 가스터바인이나 이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부하가 증가할 때 그것을 바로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몰핀 같은 역할을 하는 굉장히 치유 능력이 빠른 것이 그래서 굉장히 댐의 수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합천댐의 다목적댐의 목적과도 약간 이 문제가 겹쳐져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저는 여전히 이제 그 기관의 어떤 차이들, 인식의 차이들이 좀 존재했다고 보는 게 이 통합물관리법이 시행된 게 2019년부터인데요. 그 전만 하더라도 2016년에서 이 전해인 2018년까지는 이 합천댐의 수위가 담수량이 대략 한 40%대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법이 이제 그 통합물관리법이 시행되고 이제 환경부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합천댐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2020년 8월 직전 단계에서는 93%까지 이렇게 담수량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뭐 박 교수께서는 이제 항상 어느 뭐 현장이든지 토론회장 가면 살길이라는 말을 전매 특허처럼 이제 받아들이는데 합천에서도 여전히 이제 살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합천 살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합천의 살길은
줄은 인구 4만 몇천 명에서 자꾸만 머무는 인구를 잡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지나가는 인구를 늘려달라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합천에 가보면 너무나 화려하고 수려한 경관도 너무 좋고 좋은 관광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도 오도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로 정상까지 올라가는 약간 자기만의 그 무슨 땡땡땡 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 인증샷을 찍는 곳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늘려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식사도 하고 1박 2일 하면서 그것을 관리하는 인구가 다시 유입되는 정책을 써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합천의 살 길은 지나가는 인구를 늘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오도산 얘기가 나왔는데요.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초보 운전하시는 분이 그냥 쉽게 생각할 곳은 정말 아니라는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합천 거창 민심을 살펴봤고요.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제 이번 지방선거, 다가오는 지방선거 전망일 것입니다. 거창부터 한번 전망해 주실까요? 국민의힘 공천을 누가 받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역시 정치외교학과 교수니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네요. 직설적으로 좀 이야기해서 좀 죄송한데, 그래서 지금 구인모 현 군수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후보들이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김태호 전 지사의 비서실장을 지낸 최기봉 씨도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누가 받느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할 사람이 양동인 전 군수거든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할 양동인 군수와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는 사람의 양자 대결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전 군수 있습니다. 이홍기 전 군수도 도전장을 내미는 걸로. 그러니까 또 보면 3자 구도가 형성이 되면 50%를 못 받고 또 당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전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거창은 누가 공천받느냐. 3자 구도. 가장 핵심이네요. 합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거창은 누가 공천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합천도 별다를 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천 경쟁이 제일 지금 치열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김윤철 경남도 의원하고 합천군 국제교류협의 회장 김성태, 그리고 윤정호 새마을운동 합천 지회장이 출마를 이제 공식 선언했는데요. 근데 이분들의 이제 치열한 공천 싸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남부부지 몇몇 후보들도 지금 현재 공천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소속으로는 지금 배몽희, 박경호 후보들이 지금 무소속 출마를 지금 타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현재로서는 이제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공천 전쟁이 가장 치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냐, 현재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마지막에 이런 각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 좋게 이렇게 결말이 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조금 더 깊숙한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팔자원이 말해서 그래요. 팔자원이 말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팔자원이라는. 예컨대 인근에 있는 하만, 장릉일도 보면 모래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이제 건설업체에게 넘기기도 좋고. 그래서 깊숙한 곳으로 가면 갈수록 팔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모래 이제 때문에 낭만 군수들 참 많았어요. 이 끈을 이제 챙기려고 하는 거고. 오늘은 거창 합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거창하고 수려한 곳이죠. 자, 지방선거 다가오니까 이 정치하는 불독 언제 우리 지역 오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정치하는 불독 다음 주는 밀양 창녕의 민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삼가에서 소고기 드셨어요? 네, 뭐 소고기 먹었는데, 전에 저분 잘 모르시는 내려올 때 저녁 어디 있었어요? 점심을 둘 다 삼가에서 드셨나요? 점심을 늦게 먹었습니다. 아침에 짜증나. 만나면 좋은 친구 MBC 경남